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10년 묵은 신림동 재개발. 드디어 속도 낸다. 관악구 신림동 일대 신림 1에서 8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림 8구역은 10년 넘게 표류하다가 드디어 정비 계획을 공개하며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225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최고 33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림 1구역은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올해 안에 착공이 예상되며 일반 분양은 548가구, 총 1487가구 규모로 진행됩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구역들 외에도 새로운 구역, 신림 6, 7구역, 도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림 6구역, 994가구 규모, 사업 추진 중. 신림 7구역, 675가구 규모, 추진 예정.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낙후 주거지로 꼽혔던 신림동이 앞으로는 교통, 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벤처타운, 난곡선 등과 연계되어 서남권의 강남으로 재평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80억 주택 주인은 외국인? 한남동 부동산, 누가 사들이나? 최근 3년간 외국인이 산 최고가 주택은 장학파르크 한남으로 18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해당 거래는 2023년 8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사례입니다. 고가 거래 상위 10건 중 8건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집중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고가 주택 거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전체 고가 주택 거래 5,464건 중 외국인 비중은 18.8%에 달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보유자 수는 1년 사이 32.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거래 사례들을 보면 자금 출처가 대출 또는 회사 자금인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는 전액 현금 거래였습니다. 예, 미국 국적 외국인은 120억짜리 주택을 56억 원 대출로 구입. 중국 국적 외국인은 성북동 고가 주택을 106억 원에 현금 매입.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늘면서 내국인의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낡은 을지로가 달라진다. 주거 플러스 업무 플러스 관광, 복합타운으로 재탄생. 서울시가 을지로 주교동과 광희동 일대를 주거, 업무, 관광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개발합니다. 해당 지역은 도심정비형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9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낙후된 인쇄, 제조업 밀집 지역이 관광과 상업 중심지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주교동, 인쇄업, 포장업 중심, 직주 근접형 개발로 전환. 광희동, 패션, 뷰티 산업 활용, 관광 명소로 육성. DDP, 동대문 패션거리 등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확대하고 건축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현재 기준 용적률은 800%이나 조례 개정 후 88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건축이나 기부 체납 등을 조건으로 최대 1000%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계천, DDP, 디자인 플라자 등 기존 자산과 연계한 복합 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낙후된 산업지구가 고밀도, 고부가가치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옆 낡은 아파트, 고밀도 신축 길 열렸다. 도봉부터 달라진다. 서울시가 공장 밀집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첫 수혜지는 도봉구 서만도봉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기존 42%의 용적률을 신축 시 993가구, 기존 660가구 약 1.5배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준공업 지역 아파트 중 첫 적용 사례입니다. 공장지대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길이 열리면서 도심 내 주거 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도봉, 영등포, 구로, 성동, 금천 등 지역에 있는 5개 단지가 주요 대상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공장과 주택이 뒤섞인 복합지역으로 그간 재건축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과 함께 저평가된 준공업 지역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2021년 관련 제도를 마련한 후 2024년 첫 적용이 이뤄졌으며 향후 영등포, 구로 등 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업지역 내 저밀도, 노후 아파트들이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북권의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다시 꿈틀. 마포, 용산, 성동, 왜 오르나? 서울 아파트값이 31주 연속 상승하며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했으며 이는 2주 연속 같은 상승폭입니다. 반면 전국 평균은 0.02% 하락, 특히 지방은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마, 용, 성,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이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동구 0.15%, 0.20%, 용산구 0.09%, 0.12%, 마포구 0.08%, 0.12%. 이 지역들은 재건축 기대감, 우수한 입지, 교통 호재 등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강남권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속도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0.09%, 서초구 0.13% 등은 전주 대비 유지. 송파구는 상승폭이 줄어듦 0.20%, 0.19%. 경기, 인천은 보합세 또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경기 0.01% 0.00% 상승세 주춤. 인천 마이너스 0.04%. 지방 마이너스 0.02%. 특히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 대부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상승세가 전체 집값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과 대기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며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가격이 오르는 매물 부족형 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채 200조 넘는데 땅도 못 판다. LH 재정 적신호. LH는 2027년 부채 200조 원 돌파, 2029년엔 부채 비율 260.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226.1%, 2026년 239%, 2027년 250.5%, 2028년 262.1%, 2029년 260.3%. 현 정부는 LH의 토지 매각을 자제시키고 직접 개발 및 임대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각 수익 없이 임대 운영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H의 영업 손실은 2020년 1조 1,160억 원에서 2024년 1조 4,7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LH의 재무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사업에서 토지 매각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재정 확보를 위한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유지되지만 LH의 재무 건전성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임대 위주의 개발을 이어갈 경우 재정 지원이나 구조 개편 없이는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3년간 수조 적자 낸 HUG. 전세 사기 딛고 반등할까? HUG는 2022에서 2024년까지 3년 연속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5년에는 1조 2,77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예상되며 흑자 전환이 기대됩니다. 2022년 마이너스 4,087억 원, 2023년 마이너스 3조 8,598억 원, 2024년 예상 마이너스 2조 5,198억 원, 2025년 예상 플러스 1조 2,770억 원. 적자의 주요 원인은 전세 사기 피해에 따른 대규모 보증금 반환과 보증제도 및 회수 구조의 미비였습니다. 2023년 한 해만 전세 사기, 깡통 전세로 9,6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보증 사고 급증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됐고 정책 보증 성격의 고위험 상품에 대한 손해율이 높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와 HUG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 비율 축소, 회수 체계 강화, 정책 보증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해 손실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보증제도 개편 및 채권 회수 강화로 수익성 회복 전망. 2025년부터는 보증 심사 강화, 특례 보증 축소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목표. 특히 주목할 점은 전세 사기 피해 대응이라는 공공성 강화 정책이 HUG의 재무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보증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와 효율화가 절실해졌다는 것입니다. HUG는 민간의 전세금 반환 보증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 30주째 우상향. 송파가 가장 뜨거웠다. 서울 아파트 가격 30주 연속 상승세 지속. 8월 넷째 주 기준일 8월 25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보합 0.00%, 수도권은 0.03% 상승해 서울이 전국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송파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 0.29% 상승. 강남구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반면 서초구는 마이너스 0.02%로 하락 전환. 전세시장도 소폭 상승 전환. 전국 전세가격 지수는 0.02% 상승. 서울 0.06% 상승. 수도권 0.03% 상승. 특히 송파구는 전세도 0.21% 올라 매매, 전세 모두 강세.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 동남권, 송파, 강남, 재건축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서초, 강서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조정세를 보이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대체지로 뜨는 중계동. 학세권 플러스 재건축, 투자 매력 조명. 중계동, 대치동을 대체할 수 있는 학세권 플러스 재건축 기대 지역으로 부상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이미 가격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계동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교육 환경이 우수하면서도 재건축 기대감까지 겸비해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전문가가 주목하는 3대 장기 투자 유망지는 우선리, 우쌍쌍, 경우력입니다. 우선리, 개포우성, 대치선경, 대치미도 등. 우쌍쌍, 대치우성, 쌍용 1, 쌍용 2차. 경우력, 경희공자이, 효창파크뷰, 용산역 인근. 해당 지역들은 교육, 입지, 개발 호재 등 복합적인 강점을 가진 재건축 단지로 소개됩니다. 노원구 중계동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언급됩니다. 지하철 7호선 접근성, 학원가, 초, 중, 고가 밀집한 교육 환경이 장점입니다. 특히 서울 내 유일한 학군 지역으로 꼽히는 방배동도 향후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입지 플러스 교육 플러스 재건축 가능성이라는 세 요소를 갖춘 지역은 여전히 장기 투자 대상으로 가치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구독, 좋아요